주한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다음 주 구성됩니다. 사드 부지는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육군 24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 장비를 기동시키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최정예 기계화 부대의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논의하게 될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다음 주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공동실무단이 구성되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하는 약정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약정과 관련한 협의는 최종 합의 단계라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동실무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이 구성되면 언제 어디에 배치할지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은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며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 한미 양측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1개 포대는 교전 통제소와 사격 통제 레이더, 한 대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 발사대 6기, 그리고 소규모의 행정시설로 구성되며 최대 2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파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우리 정부는 배치 부지와 전력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의 전개 비용과 운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괌에 배치한 사드 포대의 2015년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를 100m, 장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를 500m로 보고 있지만 공동실무단에서는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재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사일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중부나 남부 지역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 상황에서 북한이 노동과 스커드 미사일을 한국 전 지역에 발사한다면 한국 영토의 절반 이상 방어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효용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재산이 훼손돼선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윤현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한 북한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론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는 진정한 평화와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인원 모두 무사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행동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이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남북 간 대화 채널을 전면 단절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감행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그릇된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24단이 창설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전투장비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정예 기계화 부대의 위력을 드러내며 장병들은 결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수백 대의 기동 장비들이 질풍같이 달려갑니다. K2 흑표전차와 K21 장갑차 등 최신의 장비들의 포효는 대지를 진동시킵니다. 육군 20 기계화 보병 사단이 창설 63주년에 맞춰 실시한 전장비 기동 훈련. 나는 확고한 군사 대위 태세를 유지하여 국개군의 도발의 의지를 말살하겠다! 말살하겠다! 이날 훈련에는 사단이 보유하고 있는 편제 장비 중 가용 장비 300여 대와 인원 3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1,500마력의 힘으로 최대 시속 70km까지 기동하며 수심 4.1m 깊이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한 K2 흑표전차를 비롯해 유도탄 신궁을 장착한 K30B호 등 기동 장비들이 일제히 질주하는 모습은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육군 기계화 부대는 적보다 월등히 빠른 기동력과 압도적인 충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거침없이 적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가 적 진입을 완전히 경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동 훈련과 더불어 시민들이 군 장비와 물자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열려 지역 사회와의 친밀도도 높였습니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은 전 장비가 완벽히 기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언제든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우리 사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력을 보유한 부대로서 오늘 훈련을 통해 전광석화와 같은 기동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적을 경멸하겠습니다. 최강 기계화 부대라는 자긍심을 갖추고 전투적인 사고로 무장한 육군 20 기계화 보병사단.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기동전의 핵심 부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제74기 해군사관생도 입교식이 12일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됐습니다. 충무공의 후예를 꿈꾸는 164명의 예비생도들이 정식 사관생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사관학교가 생도와 가족 등 1,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4기 사관생도 입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입교식에서 남자 145명, 여자 16명, 외국인 수탁생도 3명 등 모두 164명이 정식 해군사관생도가 됐습니다. 이날 입교한 제74기 신입생들은 해군사관학교의 전통적인 가입교 훈련인 옥포만 의식과 천자봉 구보를 포함해 수영과 유격, 수면 극복 훈련 등을 수료했습니다. 특히 이번 입교식에서는 동생이 먼저 입교해 선배가 된 형제 사관생도가 탄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준수, 김성남 형제와 일란성 쌍둥이 김동희, 김동현 형제는 각각 73기로 한 해 먼저 입교한 동생 김성남, 김동희 생도의 뒤를 따라 형 김준수, 김동현 군이 후배 생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또 이번 신입생도 중에는 해사 최초 여자 외국군 수탁생도와 바레인 국적 생도가 탄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필리핀 출신으로 최초 외국군 여자 생도인 아이라 조이스 알론조는 필리핀 국방사관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해사로 입교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레인 국방부 위탁생으로 선발돼 입교한 압둘라 알자제프 생도는 어머니가 바레인 육군 소령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외국군 수탁생도 제도를 실시한 해군사관학교는 지금까지 모두 5개국에서 누적 인원으로 21명의 사관생도를 교육하게 됐습니다. 제74기 사관생도들은 앞으로 4년간의 생도 생활을 거쳐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졸업과 임관을 앞둔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공군정책의 심장부인 공군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직시하고 막중한 사명감으로 군생활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임관을 앞둔 64기 생도들에게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공군장교로서 영공방위 임무 완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 총장은 중봉직필의 자세를 갖춰줄 것도 바랐습니다. 중봉직필이란 서예의 기본 필법으로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우직하고 당당하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정 총장은 마지막으로 정확한 역사인식과 상황 분석, 전략적 해안을 바탕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강의 정예 공군인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인천해역에서 희생된 러시아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지원하에 거행됐습니다. 인방사는 양국 간 우호 증진과 군사외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이 추모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러일 전쟁 시 발발한 제물포해전 112주년을 맞아 당시 제물포해전에서 일본 해군과 교전 중 침몰한 러시아 함정 바랴크 코리참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인천항 일대에서 거행됐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와 국방무관 등 러시아 측 관계자 10여 명은 해군 인천 해역방어사령부가 지원한 초계함을 타고 당시 전몰 장소로 이동해 해상 헌화를 실시했습니다. 이어 인천 연안부두 친수공원 내 제물포해전 러시아 추모비 앞에서도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Не сдались врагу, не сдались превосходящим силам японского флота 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уничтожить, затопить свой корабль, н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славу и честь русских моряков. 바랴크 코리참은 1904년 일본 함정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중 전멸의 위기에 처하자 자폭했습니다. 러시아는 바랴크 코리참 장병들의 넋을 기리고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있으며 인방사는 매년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육군 수도군단이 지난 11일 힐링과 어울림 그리고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네, 초급 간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병영 생활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정민 중사가 보도합니다. 육군 수도군단은 2년차 이하 장교, 5년차 이하 부사관 230여 명의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힐링과 건강한 병영 생활을 위한 힐링과 어울림 그리고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인성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육군 55사단 군악대 장병들의 모든 북과 마술쇼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멋진 공연들로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북한 도발 역사, 대한민국 발전상을 노래와 뮤지컬로 표현해 역사관과 안보관을 공연을 통해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콘서트에 이어 행복한 군대와 가정 만들기란 주제로 초빙 강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하들한테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적절한 립 서비스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다 끄집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랜만에 힐링과 어울림을 통해서 동기들과 단결력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대로 돌아가 더욱 굳건한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대는 간부 정예와 인성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4일에는 연대장과 직할대장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북한이 핵을 실험한 이후 미사일 발사를 2월 7일 오전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과 정책적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결의를 주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융 제재라든가 대외 교역의 제한을 강화하는 일, 그리고 제재 대상 인사를 확대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둘째,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중국을 외교적으로 적극 설득하는 일일 것입니다. 셋째, 김정은 정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한 포괄적 압박, 그리고 제재 방안을 추구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 및 군사 위협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군사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적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확장 억제 및 맞춤형 억제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 전략의 신뢰성을 증대하고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군사 전략을 북한 핵 위협 억제 및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고 군사력 건설 방향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둘째, 북한 핵 위협 대응 연합연습 및 정치 군사 게임을 실시하고 강화하는 일입니다. 키 리졸브나 독수리 훈련을 북한 핵 위협 대응 훈련으로 추진하고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서 핵 위협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며
한미 간 고위급 정치 군사 게임을 실시토록 추진하는 일입니다. 셋째, 한미 간 맞춤형 억제 전략의 보완 및 강화를 위해 핵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작전 계획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미 전략 자산의 주기적인 한반도의 무력 시위 및 상시 배치라든가 한미 간의 위기관리 체제의 강화, 한미 간의 북한 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체제의 강화, 그리고 북한 위협에 대한 조기 경보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4차 핵실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도하에 현 상황을 극복하고 핵 보유 지위를 최단 기간에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벼랑 끝 전략을 선택하고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만 다른 전략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예정된 7차 당대회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김정은의 권위와 업적을 과시하고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북한은 자신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국제사회가 실질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압박하려고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방향으로는 대북 제재 및 북한의 추가 도발 등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 상황이 최소 5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것입니다. 북한 핵 문제의 단기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에서 중장기적인 대북 정책과 비핵화 전략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북 제재와 억제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러한 벼랑 끝 전략 구사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미 간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핵 억제 체제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 전략과 위기관리 체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을 핵 위협 중심으로 설정하고 군사 전략과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과 병행하여 현 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을 회복하면서 장기적인 비핵화 정책을 추진토록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방주간 뉴스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주말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동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안전운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 함께 보시죠. 어느 때보다 반가운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후유증 때문에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고향에 함께 다녀온 내 차에게도 후유증이 있겠죠? 네, 그럼요. 먼 거리 오가다 보면 이 차량 외부에 이물질도 많이 묻고요. 차 안에 명절 음식 냄새, 매트나 바닥에 과자가루도 떨어져 있어서 시간 나실 때 내부 세차 한번 해주시면 좋겠죠. 네, 자동차에게도 그런 힐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은 연휴 다음이라서 고속도로가 덜 막힐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 평소 주말보다도 한결 원활할 전망인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 예보도 있기 때문에 운전 조심스럽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토요일 최대 정체 시간이 정오쯤 이동하신다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서울에서 대전은 1시간 5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에서 만종분기점 구간이 어렵겠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묵천에서 천안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구간으로 막히겠습니다. 일요일 귀경길도 이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던데요. 네, 가장 많이 막히는 시간대인 5시, 6시 때는 강릉에서 서울까지 3시간 10분,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은 1시간 50분으로 오가는 시간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 정체 구간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에서 호법분기점 인천 쪽으로 혼잡하겠고요.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오산,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구간으로 지나기 어렵겠습니다. 네, 참 이제부터는 욱하는 마음에 난폭이나 보복 운전하다간 큰 코 다친다면서요. 네, 2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교통법규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자동차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면 형사처분을 받거나 면허를 정지당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참고 양보 운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정부는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네, 우리 군은 언제 어떠한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우리 군에 대한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